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영상 하나가 공개되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다 보면 마치 베트남은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고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일본이 훨씬 긍정적이란 평가가 대다수죠. 그런데 객관적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국도 한국,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는 나라도 한국, 그리고 베트남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 기업 역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댓글과 현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베트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댓글 반응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두 나라는 경제와 산업, 관광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실질적인 파트너입니다. 일부 분야에선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투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9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외국인 투자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역시 오랫동안 베트남의 중요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 누적 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뒤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베트남 곳곳의 산업단지와 공장, 생산 라인, 공급망 곳곳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제품 뒤에는 한국 기업이 깊이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수출을 보면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베트남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은 외국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죠. 그 가운데 삼성전자 한 기업만으로도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LG를 비롯한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합치면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기업은 단순히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관광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457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약 71만 명 수준으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죠. 베트남 관광업계 입장에서 한국인은 가장 중요한 고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선 한국어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고 한국인을 위한 식당과 호텔, 관광 상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한국어를 자주 보게 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일본 역시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 오랜 국가 이미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만 보고 현실까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투자와 산업, 수출, 관광 등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베트남의 핵심 파트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동시에 한국 역시 베트남에게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베트남 현지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외모로 미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잡는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일본이 훨씬 더 좋아요. 무엇과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 5번, 한국에 7번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이 더 좋습니다. 일본에 10점을 준다면 한국은 7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친절함, 예의 바름, 열정면에서 일본 남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두 나라 모두 가봤어요. 예의범절 면에서 일본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고 한국은 4점밖에 줄 수 없네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 중에 당신 나라에도 이런 거 있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만함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화나는 건 일부 나이든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베트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끓어오릅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문명화되고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가족 생활은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공건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과 사회 기반 시설은 훌륭하지만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전수를 매긴다면 별점 1점을 주고 싶네요. 저는 예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비록 깊이 있게 둘러보진 않았지만 한국은 교육 수준과 문해력 면에서 일본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더군요. 한국은 일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과거 때문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죠.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고 집은 좁고 엄청나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똑똑하든 아니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은 마치 대학원 과정과 같습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월급도 높아지죠. 주거는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해줍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면서도 사이타마나 가나가와 같은 시골 지역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훨씬 소박한 동네에 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명문대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0명에게 한 가지 선택권을 준다면 100%가 일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매우 지능적이고 명확한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여전히 우월합니다. 일본이 여전히 더 낫습니다. 베트남인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